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이 개원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 통합적인 암 치료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부담스럽고 재미없는 토픽입니다. 키모테라피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이 토픽은 충분히 흥미를 가져도 될 겁니다. 메트로놈의 키모테라피입니다. 메트로놈은 메트로놈은 박자를 측정하는 그런 기계잖아요. 끊임없이 똑딱거리는 거. 그래서 그 메트로놈 식으로 항암제를 투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메트로놈의 키모테라피는 약물 투여하는 방식이 변경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frequent administration 자주 줍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용량을 줍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용량의 한 3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씁니다. 그 다음에 휴약기가 없습니다. 노 브레이크입니다. 드럭 프리 브레이크를 최소화하는 그런 변형된 항암화학요법이고요. 이 투여 용량이 낮기 때문에 톡식 이펙트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환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높이면서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데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톡식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치료하고 상당히 병합이 상당히 손쉬운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클리닉 레벨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그런 종류의 항암 치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그림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하는 맥시멈 톨러런스 도즈를 쓰는 그래프입니다. 결국은 이 펄사타인 파상으로 항암제를 줍니다. 그래서 3주 내지 4주 간격으로 계속 약을 투여하게 되고요. 제일 밑에 있는 것이 티피컬한 메트로노믹 키모테라피 투여 방식입니다. 거의 매일 조금씩 계속 줍니다. 중간에 있는 것이 메트로놈이긴 하지만 위클리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병원에 약간은 지금 이 컨셉을 도입을 해서 좀 위클리로 하고 있는 프로토콜도 꽤 있더라고요. 우선 그 표준 치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표준 치료는 결국은 맥시멈 톨러런스 도즈를 쓰는 거고 셀킬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환자의 리설 데미지가 없는 정도만큼 줍니다. 그러니까 좀 나쁜 얘기로 죽지 않을 만큼 약을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스탠다드 키모테라피고 여기에 깔려있는 필라소피는 more must be better.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효과가 나온다 하는 게 깔려 있습니다. 맥시멈 톨러런스 도즈를 산정하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 셀킬 커브인데 결국은 약을 농도를 높이면 많은 세포가 죽는데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용량을 주면 정상세포 90%, 암세포 100%가 죽습니다. 이 용량을 주면 정상세포는 1, 2%밖에 안 죽지만 암세포는 한 5% 정도밖에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용량이면 정상세포 그저 한 10% 미만 죽고 암세포는 7, 80% 죽는다. 그래서 이거가 적절한 양이다. 이렇게 하고 결국 항암에 가장 지금 쓰고 있는 스탠다드 키모테라피의 치료 방법이 이렇게 셀을 항암제를 주든 수술을 해서 튜머 버든을 줄여놓고 좀 지났다가 건강이 회복이 되면 다시 주고 또 줄이고 다시 주고 줄이고 서서히 해서 암세포를 박멸하자 하는 것이 기본 컨셉입니다. 그런데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결국은 그래 해도 테라피우틱 레지스턴스가 결국 생깁니다. 언젠가는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듣질 않습니다. 지금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것은 초기암보다도 진행암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암세포 자체가 단일 크론의 집단이 아닙니다. 멀티크론입니다. 물론 하나에서 시작됐지만 세포 분열하면서 뮤테이션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암 속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가 있던 멀티크로널 셀 포퓰레이션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키모 레지스턴스 셀들이 결국은 다시 콜로나이징 하게 된다. 그럼 이벤츄얼리 약물 내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실험적으로 가설에서 이거는 세포 분열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명히 내성은 생기게 되어 있다. 확률적으로 대개 1000개 내지 100만 개의 하나 정도의 뮤턴트 레지스턴스 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을 진단을 할 때 이미 그 안에는 진단의 가장 미니멈 사이즈가 1큐빅센티미터입니다. 그 안에 10억 개의 암세포가 들어있으면 계산 산술적으로 한 10개 내지 많게는 10만 개의 태생적으로 키모 레지스턴트 셀 포퓰레이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가 반복하면 약물 내성세포로 세대교체가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붉은 놈은 항암제에 반응하는 세포고 초록색은 내성세포고 노란 건 그 중간쯤입니다. 이런 셀 포퓰레이션에서 시작을 해서 항암 치료를 하면 잘 들어서 잘 듣는 놈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나 노란 거 초록색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잘 안 듣습니다. 아, 내성 생겼다. 이제 약 레지멘을 바꾸죠. 그래서 또 주면 노란 거, 빨간 거는 다 주고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록색, 완전히 레지스턴트 셀에 천지가 됩니다. 저래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대개 이제 이 캔서 셀이 몇 가지 키모 항암제에 반응을 내성이 획득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성이 굉장히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멀티드럭 레지스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항암제로는 항암 치료로는 결국 내성이 언젠가는 생긴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한계가 항암제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항암제가 아니죠. 암세포만 죽이는 약이 아니라 빨리 분절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약이죠. 그래서 빨리 분열해서 DNA 합성을 방해한다든지 그 다음에 메타볼라이트의 패스웨이를 공격한다든지 그것이 이제 항암제거든요. 항암제에 가장 드는 전제 조건이 Rapid Proliferative Cell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암세포가 휴면 기관에 들어갑니다. 그건 생리적으로 셀 사이클에서 G1, G2 때 셀 어레스트가 오죠. 그 다음에 튜머 매스 자체가 도마스의 휴면에 들어갑니다. 이런 데는 항암제 아무리 세게 줘도 결국은 저 세포는 죽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폭식 셀입니다. 이거 역시 셀이 하이폭식한 스테이트가 되면 항암제나 레디에이션에 굉장히 큰, 심지어는 100배까지 레지스턴트한 셀로 컨디션이 됩니다. 실제로 튜머 바스큘레이처가 정상은 이렇게 가지런하게 잘 조합이 되어 있어서 모든 조직과 세포의 산소 농도가 거의 이분하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암은 급조된 혈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레귤러하고 토출하고 션트도 있고 블라인드 핸드도 있고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좁아져서 스트롬보스가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베슬 월이 브레이크 돼서 옆으로 익스트라파세이션 되기도 하고 오만 가지 일이 다 일어나는 게 튜머 바스큘라 배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셀 포퓰레이션에서는 이렇게 하이폭시아가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캐필라리에서 공급을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받는 그런 맥시멈 렌스가 150 마이크론입니다. 그래서 이 캐필라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산소 농도도 떨어지고 영양도 나빠집니다. 그래 되면 셀 프리퍼레이션이 상당히 더디어지고 또 옥시전 텐전도 낮고 프리퍼레이션 레이트도 늦어지면은 100% 이 셀들은 키모 레지스턴트, 라디오 레지스턴트한 셀이 됩니다. 또 약을 줘도 약이 드럭 콘센트레이션도 멀리 가면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태생적으로 레지스턴트한 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할 때 아무리 맥시멈 톨러런스를 줘도 반응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셀 클론 자체가 키모 센시티브한 클론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프리퍼레이팅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노멀 옥시전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항암제가 작용을 합니다. 경우의 수를 놓고 보면 실제로 항암제가 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튜머 메스 안에 투여한 항암제가 반응할 셀 포퓰레이션이 50%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휴약기입니다. 워낙 맥시멈 톨러런스 도즈를 줬기 때문에 3주간 정상 조직이 본메로가 회복할 기간을 필연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상 세포만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암도 그 틈을 이용해서 급속도로 자랍니다. 대개 이제 이 엔도세리얼 프로제니터 셀들은 이게 이제 튜머 메스 안에 항암제를 줘서 많은 세포가 죽어 없어지면 스페이스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세포들이 중에 일부는 항암제에 공격을 받아서 회복기에 들어가 있겠지만 키모 레지스턴스한 셀들은 물만 났습니다. 공간이 생겨서 쉽게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네오바스큘리제이션을 하고 바스큘라 리바운드가 돼서 다음 항암할 때쯤 되면 완전히 기운 차려서 원상 복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건강 상태가 계속 나빠지니까 톡시시티가 계속 이제 큐뮬레이션 되면 안 되니까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하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그런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 인력팀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클리닉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림의 떡입니다. 저 항암 키모 안 합니다. 하면 그냥 골치 아파서 못 견딥니다. 근데 메트로놈 키모테라피는 이렇게 처음에는 메트로놈 키모의 가장 근본 차이는 맥시멈 톨러런스 도즈는 암세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메트로놈 키모테라피의 메인 타겟은 튜머 스트로마입니다. 암세포는 용량이 적어서 못 죽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암의 성장을 서포트하는 곳을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혈관 신생 억제 작용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쓰고 연구하고 보니까 이게 작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멀티 타겟 테라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엔지오제네시스 심지어는 안티 튜머 임뮤니티를 액티베이션 시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암제 맨날 주면 항암제 쓰면 면역 떨어집니다. 그런데 로우 도수로 주면 면역이 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엔지오제네시스를 이니비션 한다. 그런데 주로 엔도세리얼 셀,
특히 인메이추어 엔도세리얼 셀에 사이토톡식 이펙트가 있다. 그 다음 서큘레이팅 엔도세리얼 프로제니터 셀을 없애준다. 이런 기전이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오브 임뮤니티, 이게 굉장히 키입니다. 근데 이건 주로 레귤레이터리 T셀을 선택적으로 공격을 해서 없애줍니다. 그 다음 데트라이틱 셀 마추레이션이 커지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엔도세리얼 셀 엔조제네시스에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하냐. 실제로 이건 이제 세포 독성 커브입니다. 튜머셀은 항암제 용량이 이만큼 많아야 죽기 시작을 하고 점점점 올라갈수록 이렇게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엔도세리얼 셀은 굉장히 연약한 세포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아주 그 캔서 셀이 전혀 반응을 안 하는데도 반응을 시작을 해서 요만큼만 줘도 셀킬이 충분히 된다. 더 이상 많이 줘도 큰 덕이 없다. 그러니까 로도스를 컨티뉴스하게 주면 충분한 인메이추어 엔도세리얼 셀의 사이토톡식 이펙트를 유지를 한다.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리 T셀입니다. 레귤레이터리 T셀은 처음에 T셀이 레귤레이터리 이래 되는데 T4 그 CD4 셀 포퓰레이션의 하나 중에 크게 갈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귤레이터리, 이거는 옛날에 이제 서프레서 T셀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오히려 레귤레이터리 T셀로 이름을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선은 이 논문이 이게 2007년도 나온 논문인데 재미있습니다. 엔드 스테이지 캔서 페이션트한테 메트로노믹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투여를 했더니만 레귤레이터리 T셀만 선택적으로 없애더라. 그래서 페리페럴 T셀 프롤리퍼레이션을 조장을 하고 일반 T셀, NK셀 기능이 회복된다. 그럼 이 레귤레이터리 T셀이 뭐냐? 요거는 면역을 조절하는데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세균이 들어오면 면역이 액티베이션 됩니다. 그런데 세균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은 그 액티베이션 된 면역을 캄다운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캄다운 시기는 작용을 하는 게 레귤레이터리 T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셀의 주 목적은 불필요한 면역을 서프레스하는 겁니다. 근데 이 캔서 셀이 워낙에 영리하니까 키모카인을 분비를 해서 암 쪽으로 이 레귤레이터리 T셀만 집합시키. 보통 조직에서 한 4% 정도 되는데 암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는 한 20 내지 30%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 관용을 유지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요 레귤레이터리 T셀을 선택적으로 메트로노믹 키모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튜머 사이즈를 커브를 그린다면은 일반 사이토톡식 드럭 메트로노믹 맥시멈 톨러런스 도즈를 사용을 하면 초기에 튜머 매스가 왕창 줄었다가 서서히 이렇게 커집니다. 메트로노믹 키모테라피를 하면 처음에는 튜머 매스가 조금 커지는 듯 하다가 왕창 주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줄어들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관용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메트로노믹 키모테라피가 한번 듣기 시작하면 레지스턴스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맥시멈 톨러런스 도즈보다. 왜? 암세포는 워낙 멀티클로널한 디지즈고 굉장히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서 금방 내성을 획득을 하지만 메트로노믹 키모테라피는 타겟이 튜머 스트로마입니다. 엔도세리얼 셀입니다. 정상 세포는 유전적으로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스테이블합니다. 변이가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작용을 하면 그대로 계속 듣습니다. 그게 아주 재밌는 겁니다. 비교를 하면 맥시멈 톨러런스 도즈, 메트로노믹
도수는 그야말로 맥시멈 톨 도수는 맥시멈 도수를 주는 거고, 메트로놈 이건 최대한 바이올로지컬 이펙티브한 미니멈 도수를 쓰는 겁니다. 스케줄은 펄사타일하고 이거는 브레이크 없이 계속 주는 거고, 타겟은 캔사셀이고 캔사스트롬하고, 임뮤니티는 맥시멈 톨러런스 도수는 당연히 서프레션이고 이건 액티베이션 식입니다. 이거 대단히 공격적인 치료라서 부작용은 시비어하고, 이거는 베리 젠틀한 거라서 굉장히 없거나 마일드하고, 그 때문에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엄청나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치료 프로시저가 맥시멈 톨런스 도수는 대학병원 항암 치료는 복잡합니다. 팀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컴플리케이트 됐지만, 이거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주사 혹은 경구로 매일 먹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 한 2주 내지 3주에 검사 CBC만 해보면 뭐 거의 아무 딴 엑스트라 워크가 필요 없을 정도의 굉장히 심플한 베이직 컨셉트는, 이거는 튜머의 휴면을 유도하는 거고, 이거는 암을 깨 없애자 그러는데 이게 깨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했는, 이건 제 케이스였습니다. 이 75세 된 할머니 시칼킥 캔서 스테이지 4입니다. 2011년도 8월 달에 배가 아파서 응급실을 갔습니다. 장폐쇄가 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시칼 캔서가 이미 간과 페리토니움 그리고 림프노드의 다발성으로 전이가 갔습니다. 옵스트럭션은 폐쇄는 해결해야 되니까 라이트 헤미 콜렉토미를 시행했고, 병리 보고는 아데노칼시노마 모더레이트 디퍼런시에이티드, 그 다음에 리저널 림프노드 40개 중에 5개가 전이가 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5세에서 라이트 헤미 콜렉토미를 하고 암이 저렇게 스테이지 4가 되어 있으니까 건강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항암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연기만 하고, 저인데 2012년도 11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한 3개월 후 지난 다음에 왔는데, 배도 아프지만 거의 타인의 부축 없이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술 전에 찍은 뱃 검사입니다. 이 간에도 와 있고, 그 다음에 배에 물론 리저널 림프노드, 서비컬 서브클라비아 다가 있습니다. 그때 CA가 67.5%로 되어 있습니다. 저 이제 왔을 때 11월 달에 CA는 523입니다. 수술 뒤에 아무런 처치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에 보다는 많이 나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카페시탑, 젤로다 500mg BID입니다. 젤로다 500mg 같으면 스탠다드 도수는 대개 이 1500mg BID를 스카메타당에 주고 2주 주고 1주 쉬고 하는 스케줄인데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메트로놈식으로 컨티뉴어스하게 줬고,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12월 달 돼서 CA 245 쭉 가서 2월 달에 6.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CT를 찍었습니다. 상당히 다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거가 뭐냐 하면, 이게 암이 없어진 게 아니고 암이 휴면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포 활동은 안 할 뿐입니다. 이 지금 펑메디의 메트로놈ik 키모테라피가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이게 지금 핫 이슈입니다. 대학병원 의사만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 이건 세포 파괴가 안 하고 암과 동행을 시켜야 되니까. 이 펑메디 치면 아티클 한 800개 이상 나옵니다. 리뷰 아티클 150개 이상입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전부 한다는 사람은 전부 리뷰 아티클 그것만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클래시컬한 메트로놈ik 키모테라피 논문입니다. 2002년도에 나왔던 거고, 메소트로트에서 2.5mm BID를 일주일에 딱 2번 줬습니다.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50mg을 데일리로 계속 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 지금 이 정도 이렇게 주면 대학병원 가면 의사들이 야,
나가 장난치나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반응입니다. 메타스타틱 브레스트 캔서 6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통계가 오버올 리스폰스 레이트가 19%입니다. 이 용량에서 컴플리트 레미션 2사람 생겼고 오버올 클리니컬 베네핏, 클리니컬 베네핏이라는 건 CR, 스테이블 디지즈 다 합했는 거 31.7%입니다. 이 용량에서. 그런데 톡시시티는 그레이드 2 이상 류코페니아가 한 13명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대학병원 스탠다드 키모테라피의 리스폰스 메타스타틱 브레스트 캔서의 클리니컬 베니핏을 31% 만들려면 톡시시티가 엄청나게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04년도에 네이처에 나온 리뷰 아티클입니다. 그 전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전부 리뷰했는 건데, 메트로노믹 키모테라피 언론만 했는 거, 처음에는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 메소트라테이트만 했다가 지금은 재미가 있으니까는 약이 이제 젤로다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자꾸 약이 다양해집니다. 어찌됐건 클리니컬 베니핏이 86%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사람은 초기 암 환자가 아니라 거의 엔드 스테이지의 암 환자인데, 그 암 환자의 클리니컬 베니핏이 보통 80%, 뭐 물론 50 반도 못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실제로 97%까지 올라갑니다. 클리니컬 베니핏이. 톡시시티 없고 간단하고 클리니컬 베니핏이 저 정도 되면 우리가 욕심낼 만하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보니까 여기에 타겟 세라피를 붙이면 어떨까 해서 타겟 세라피를 해서 같이 했는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면역이 이제 또 하기 쉬우니까 면역 치료하고 튜머 박신하고 이런 걸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활용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놈 키모테라피 환자의 삶의 질을 많이 향상시키고 손상시키지 않고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고, 가장 메인터넌스 세라피에 가장 좋은 항암 치료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굉장히 심플하고 레스 톡식하고, 그래서 실제로 위험이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른 치료하고 병합하기 굉장히 좋고, 실제로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암이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이 암만 쳐다보고 있죠. 이것만 없애려고 죽기 살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은 캔서뿐만 아니라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 그 자체가 이 암세포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튜머 임뮤니티입니다. 이 삼박자를 전부 다 우리가 치료에 고려를 해야만 제대로 된 더 좋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대학병원 바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데서는 IVNT, 메타볼릭 테라피 이런 것들이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와 임뮤니티를 굉장히 좋게 관리를 할 겁니다. 캔서 셀에 다이렉트하게 조금 작용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을 겁니다. 식이요법,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 임뮤니티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리 실제로 해보면 뭔가가 좀 모자라고 조금 더 강하게 서포트를 할 게 뭔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바로 메트로노믹 키모테라피고, 이거를 하게 되면 튜브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 캔서 셀 이셀프, 임뮤니티 다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된 암은 없애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관리하면서 끌고 가는 치료여야 됩니다. 여기에 메트로노믹 키모테라피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적용을 한다면 큰 무기를 얻는 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맙습니다.